오늘도 밥 가져왔어. 할머니의 떨리는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그릇 3개가 들려 있었어요. 새벽 찬바람에 할머니의 흰 머리카락이 나부꼈습니다. 이장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 할머니가 벌써 3년째 매일같이 이 시간에 여기 온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를 귀신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워서 피했고 어른들도 수군거리기만 했죠. 하지만 아무도 할머니에게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날 이장은 처음으로 용기를 내서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새벽에 무덤에 오시면 건강에 안 좋아요. 추운데 집에 들어가세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주름진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장님 괜찮아요. 나는 우리 식구들한테 밥 주러 온 거예요. 얘들이 밥 안 먹으면 배고플까봐. 이장은 무덤의 비석을 봤습니다. 3개의 무덤에는 각각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윤창호, 윤동현, 윤미정, 남편, 아들, 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90년 인생에서 가족을 모두 잃고 혼자 남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이장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대체 이 할머니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윤복순 할머니는 1933년 전라남도 해남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어부의 막내딸로 태어난 복순이는 어릴 때부터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고 10살 때부터 어머니를 도와 해산물을 팔러 다녔습니다. 그래도 복순이는 밝은 아이였어요. 노래를 잘 불렀고 웃음소리가 예뻤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복순이는 같은 마을의 어부 윤창호를 만났습니다. 창호는 키가 크고 성실한 청년이었어요. 말은 없지만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었죠. 복순아, 나랑 결혼해줘. 내가 평생 잘해줄게. 창호가 어눌하게 프로포즈했을 때 복순이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나도. 창호 씨 좋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1954년 봄에 결혼했습니다. 신혼생활은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창호는 새벽마다 바다로 나갔고 복순이는 남편이 잡아온 생선을 시장에 팔러 다녔습니다. 결혼 2년 만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름은 동현. 우리 아들 예쁘게 생겼네. 창호가 아기를 안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평소에 무뚝뚝한 남편이 그렇게 우는 건 처음 봤습니다. 3년 뒤에는 딸도 태어났어요. 이름은 미정. 복순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건강한 아들과 딸. 비록 가난하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가정이었어요. 복순아, 내가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 대학까지 보내줄게. 창호가 다짐했어요. 복순이는 남편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우리 같이 힘내요. 그때는 정말로 영원히 행복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운명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첫 번째 비극 마이너스 남편의 죽음. 1973년 9월 15일.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흐렸습니다. 라디오에서는 태풍이 온다고 했어요. 어부들은 대부분 출항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창호는 배를 타려고 했어요. 여보, 오늘은 나가지 마요. 태풍 온다잖아요. 복순이가 애원했지만 창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만 나가면 동현이 학비 낼 수 있어. 이번 달만 넘기면 돼. 아들 동현이는 그의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공부를 잘해서 선생님들이 대학에 보내라고 했지만 등록금이 문제였습니다.
창호는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무리하게 조업을 나가려던 거였어요. 제발 여보, 오늘은 안 돼요. 복순이가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창호가 아내의 손을 부드럽게 풀며 말했어요. 걱정 마. 저녁까지 꼭 돌아올게. 맛있는 것 해놓고 기다려. 그리고 창호는 웃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800. 그날 저녁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복순이는 창문 앞에 서서 밤새 바다를 바라봤어요. 엄마 아빠 괜찮으시겠지? 17살 동현이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아빠는 베테랑이야. 걱정 마. 복순이는 애써 웃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새벽 3시쯤 마을에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배가 전복됐다고 합니다. 복순이는 맨발로 뛰쳐나갔어요. 비바람을 맞으며 항구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남편 어디 있어요? 복순이가 미친 듯이 소리쳤어요. 해경이 수색을 했지만 창호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3일 뒤 창호의 시신이 먼 바다에서 떠올랐어요. 손에는 여전히 그물을 쥐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을 위해 고기를 잡으려 했던 거예요. 복순이는 장례식장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밥도 못 먹고 누워만 있었어요. 엄마, 제발 정신 차려요. 엄마까지 쓰러지면 우리 어떡해요. 14살 딸 미정이가 울면서 어머니를 흔들었어요. 그 말에 복순이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맞아. 나한테는 아직 아이들이 있어. 내가 무너지면 안 돼. 복순이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어요. 40세의 과부가 된 복순이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해변에서 조개와 미역을 캤어요.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저녁에는 다른 집 빨래를 해줬습니다.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자면서 일했어요.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굽어갔지만 복순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만 잘 자라면 돼. 그것만 바라봤어요. 아들 동현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동현이는 학교 끝나면 바로 어머니를 도왔어요. 엄마, 내가 할게요. 엄마는 좀 쉬세요. 아직 어린 아들이 무거운 조개 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가는 모습에 복순이는 눈물이 났어요. 동현이는 공부도 잘했습니다.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선생님들이 장학금을 알아봐줘서 대학 등록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동현이는 대학 대신 다른 선택을 했어요. 엄마, 나 군대 먼저 갔다 올게요. 뭐? 왜? 대학 먼저 가도 되는데. 복순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군대 갔다 오면 제대 후에 취업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돈도 모을 수 있어요. 그래야 엄마 고생 덜 시켜드리죠. 동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제대하면 첫 월급으로 엄마한테 고기 사드릴게요. 엄마가 고기 좋아하시잖아요. 복순이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아들 고마워. 건강하게만 갔다 와. 1977년 봄 22살의 동현이는 육군에 입대했습니다. 두 번째 비극 마이너스 아들의 죽음. 동현이는 군에서도 모범 병사였습니다. 매주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엄마, 저 잘 있어요. 밥도 잘 먹고 훈련도 열심히 받고 있어요. 2주만 있으면 제대해요. 빨리 엄마 보고 싶어요. 복순이는 아들의 편지를 100번도 넘게 읽었어요. 제대하는 날 뭘 해줄까 고민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주기로 했어요. 1978년 11월 15일. 제대 2주를 앞둔 날이었습니다. 복순이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오전 10시쯤 마을에 군용차가 들어왔습니다. 복순이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윤복순 씨 댁이 어디입니까? 군인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복순이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1600. 윤복순 씨시죠? 아드님 윤동현 병장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군인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복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 훈련 중에 차량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드님이 그 자리에서 군인은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복순이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우리 동현이가 2주만 있으면 나오는데. 아니야. 복순이가 미친 듯이 울부짖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지만 복순이를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45세의 복순이는 남편에 이어 아들까지 잃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복순이는 아들의 관을 붙잡고 놓지 않았어요. 동현아, 엄마한테 고기 사준다고 했잖아. 왜 먼저 가니? 왜?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1800. 아들을 잃은 후 복순이는 정신을 놓을 뻔했습니다. 밤마다 아들 꿈을 꿨어요. 꿈에서 동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제대했어요. 고기 사왔어요. 하지만 눈을 뜨면 아들은 없었어요. 복순이는 매일 아들 무덤에 갔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갔어요. 동현아, 엄마가 갈비찜 해왔어. 내가 좋아하는 거. 무덤 앞에 앉아서 혼잣말을 하는 복순이를 마을 사람들은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복순이를 버티게 한 건 딸 미정이었어요. 엄마, 나 있잖아. 내가 오빠 목까지 효도할게. 21살의 미정이가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딸. 엄마한테는 아직 미정이가 있어. 내가 힘내야지. 복순이는 딸을 위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미정이는 어머니를 닮아 밝고 착한 아이였어요. 노래를 잘 불렀고 요리를 잘했습니다. 25살에 마을의 착한 청년 김영수와 결혼했어요. 영수는 시내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모실게요. 영수가 복순이에게 말했지만 복순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너희끼리 잘 살아라. 나는 여기서 살 거야. 이 마을에 창호랑 동현이가 있으니까. 복순이는 끝까지 마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정이는 매주 어머니를 보러 왔어요. 맛있는 음식을 가져오고 어머니 집 청소도 해줬습니다. 엄마,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해요. 내가 엄마한테 효도 많이 할 거니까. 복순이는 딸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미정이. 고마워.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1995년 미정이의 남편 영수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병원에 실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36살의 젊은 나이에 영수는 세상을 떠났어요. 미정이는 홀로 남았습니다. 아이도 없이 혼자가 됐어요. 엄마, 나 어떡해. 영수 오빠가 없어. 미정이가 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복순이는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함께 울었어요. 미정아, 힘내. 엄마가 있잖아. 우리 같이 살자. 하지만 미정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나 식당 계속할 거야. 영수 오빠가 열심히 만든 식당이야. 내가 지켜야 해. 미정이는 남편이 남긴 식당을 이어받아 열심히 운영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어머니를 보러 올 시간도 줄었습니다. 복순이는 딸이 걱정됐어요. 미정아,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먼저야. 엄마, 괜찮아. 나 건강해. 미정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피로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비극 마이너스 딸의 죽음. 2008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순이에게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윤복순 씨 보호자분이시죠? 따님 윤미정 씨가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복순이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75세의 할머니는 버스를 타고 시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미정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미정아, 미정아. 복순이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복순이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따님이 급성 백혈병입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백혈병이요? 그게 무슨... 복순이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미정이는 오랫동안 혼자 식당을 하면서 건강을 돌보지 못했어요. 피곤해도 쉬지 않았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병은 이미 많이 진행되어 있었어요.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 있나요? 복순이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해봐야 하는데 솔직히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의사의 말에 복순이는 주저앉았어요. 치료비가 얼마나 들까요? 수천만 원 정도 들 겁니다. 복순이는 집으로 돌아와 모아둔 돈을 다 꺼냈어요. 평생 아껴 모은 돈 5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론 턱없이 부족했어요. 복순이는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이 집은 남편 창우와 함께 지은 집이었어요. 아들 동현이가 태어난 집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복순이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딸만 살릴 수 있다면 집은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미정이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집 팔지 마. 나 때문에 엄마까지 갈 곳 없으면 어떡해. 무슨 소리야. 내가 살아야지. 집이 뭐가 중요해. 복순이가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나 많이 아팠어. 너무 힘들었어. 미정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왜 혼자 끙끙 앓았어? 엄마 걱정시키기 싫었어.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복순이는 딸을 안고 울었습니다. 바보야. 내가 아프면 엄마가 더 아파.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미정이는 정말 힘들었지만 꿋꿋이 버텼어요. 복순이는 매일 병원에서 밤을 샜습니다. 딸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어요. 76세의 노인이 병원 의자에서 쪽잠을 자면서 딸을 간병했습니다. 삼천.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6개월간의 치료에도 미정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009년 3월 20일, 미정이가 마지막으로 눈을 떴어요. 엄마, 미정아, 왜? 어디 아파? 복순이가 급하게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미안해. 먼저 가서 아빠랑 오빠 만나면 엄마 잘 계시다고 할게. 미정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무슨 소리야? 가지 마. 엄마 두고 가지 마. 복순이가 절규했습니다. 엄마 사랑해. 그리고 미정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35살, 너무나 젊은 나이였어요. 복순이는 딸의 시신을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하늘아, 왜 나만 남겨두고 다 데려가? 나도 데려가. 나도 데려가줘. 76세의 할머니는 그날 밤 목이 쉬도록 울부짖었습니다. 혼자 남은 세월. 딸의 장례를 치른 후 복순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말이 없어졌고 웃음도 사라졌어요. 집을 팔아서 치료비로 썼기 때문에 마을 끝에 있는 낡은 단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방은 작고 춥고 습했지만 복순이는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혼자니까. 어차피 곧 갈 거니까. 복순이는 매일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건강은 좋았어요. 아프지도 않았고 감기 한 번 안 걸렸습니다. 왜 안 데려가는 거야? 왜 나만 이렇게 살려두는 거야? 복순이는 하늘을 원망했어요. 그때부터 복순이는 새벽마다
공동묘지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무덤, 아들 무덤, 딸 무덤. 세 개의 무덤 앞에 밥을 차려놓고 이야기했어요. 창호야, 밥 먹어. 동현아, 갈비찜 해왔어. 미정아,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야.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면서 한두 시간씩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머니 좀 이상해. 매일 새벽에 묘지 가잖아. 진짜 무서워. 귀신 씬 거 아니야? 아이들은 복순이를 보면 도망갔어요. 귀신 할머니다. 도망가자. 복순이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귀신이라도 좋아. 그래야 우리 식구들 만날 수 있으니까. 복순이에게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은 이미 모두 떠났으니까요.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복순이는 90세가 됐어요. 90년 인생에서 행복했던 시간은 20살부터 40살까지 겨우 20년이었습니다. 나머지 70년은 그리움과 외로움의 연속이었어요. 진실을 알게 된 마을 이장 강태식은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저 할머니가 왜 그러시는지 알아봐야겠어. 태식은 마을 보건소의 간호사 이수빈에게 부탁했어요. 수빈 씨, 윤복순 할머니 집에 한번 가봐요. 건강 상태도 체크하고 뭐가 필요한지 알아봐줘요. 수빈은 할머니 집을 방문했습니다. 낡은 단칸방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벽에 걸린 3개의 영정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남자, 군복 입은 청년, 단발머리 여자. 사진 앞에는 밥그릇 3개가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 이분들이. 수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남편하고 아들, 딸이야. 복순이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다 먼저 갔어. 나만 남았어. 수빈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50년 전 태풍에 남편을 잃은 이야기, 아들이 제대 2주 전에 사고로 죽은 이야기, 딸이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이야기. 수빈은 듣다가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너무 힘드셨겠어요. 복순이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힘들지. 그런데 이제 익숙해졌어. 혼자 사는 것도 외로운 것도. 그때 수빈의 눈에 낡은 수첩이 보였어요. 할머니, 이건 뭐예요? 아, 그건 일기장이야. 남편 죽고 나서부터 쓴 거야. 수빈은 허락을 받고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50년간의 기록이 있었어요. 1973년 9월 20일. 오늘 창호 무덤에 갔다. 왜 나를 두고 갔어? 아이들은 내가 어떻게 키워? 1978년 11월 20일. 동현이가 갔다. 2주만 있으면 제대였는데. 고기 사준다던 아들이. 왜? 2009년 3월 25일. 미정이까지 갔다. 이제 나 혼자다. 하늘이 야속하다. 2024년 1월 1일. 새해가 됐다. 올해는 데려가줘. 90년 살았으면 됐잖아. 수빈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50년 동안 매일같이 슬픔을 기록한 할머니. 아무도 모르게 혼자 울어온 세월. 수빈은 이장에게 달려가서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이장님, 윤복순 할머니가 평생 혼자 그렇게 사셨대요. 태식은 수빈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우리가 10년 넘게 귀신 할머니라고 불렀는데. 태식은 당장 마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마을의 변화.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태식이 복순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남편을 바다에서 잃고 아들을 군대에서 잃고 딸을 병으로 잃었습니다. 90년 인생에서 50년을 혼자 사셨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어?
우리가 귀신 할머니라고 불렀는데 한 청년이 손을 들었어요. 저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돌 던진 적 있어요. 무섭다고. 정말 죄송합니다.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할머니 피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할머니 집 앞으로 가지 말라고 했어요. 회가는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태식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할머니 가족이 됩시다. 더 이상 혼자 두시면 안 됩니다. 그날부터 마을이 바뀌었습니다. 아침마다 누군가 할머니 집에 들러 안부를 물었어요. 할머니, 아침 드셨어요? 제가 된장찌개 끓여왔어요. 할머니,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 가실래요? 처음에 복순이는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나 귀신 할머니잖아. 태식이 복순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무심했어요. 할머니 사정도 모르면서 뒤에서 수군거리고 복순이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앞으로는 저희가 할머니 가족이 될게요. 할머니 혼자 두지 않을게요. 태식의 진심 어린 말에 복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우는 거였어요. 4600. 새벽에 묘지를 가는 날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번갈아 가며 할머니를 모시고 갔어요. 할머니, 제가 짐 들게요. 조심히 걸으세요. 어두우니까. 복순이는 처음으로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아이들도 달라졌어요. 예전에 귀신 할머니라고 도망가던 아이들이 이제는 할머니 집에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 저 과일 가져왔어요. 할머니, 이야기해 주세요. 복순이는 아이들에게 남편과 아들, 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우리 동현이는 말이야, 공부를 정말 잘했어. 선생님들이 다 칭찬했지. 우와, 대단하다.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복순이는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았어요. 90세 생신잔치. 마을 사람들이 복순이 할머니의 90세 생신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마을 회관에 현수막이 걸렸어요. 우리의 어머니, 윤복순 할머니 90세 생신을 축하합니다. 복순이는 회관에 들어서다가 발걸음을 멈췄어요. 이게 뭐야?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복순이는 믿을 수 없었어요. 내 생일을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니. 남편이 죽은 후로 50년 동안 생일을 챙긴 적이 없었습니다. 복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살았나 했는데. 복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5천. 잔치가 끝난 후 복순이는 태식에게 말했습니다. 이장님, 내가 한 가지 부탁해도 될까? 뭐든지 말씀하세요, 할머니. 내가 죽으면 우리 창호랑 동현이랑 미정이 옆에 묻어줘. 그럼 우리 가족 다시 함께 있을 수 있잖아. 태식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약속드릴게요. 그런데 그 전에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해요. 복순이가 웃었습니다. 이제는 살고 싶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날 밤 복순이는 남편과 아들, 딸 영정 앞에서 말했어요. 창호야, 동현아, 미정아. 엄마 이제 괜찮아. 좋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 조금만 더 살다가 갈게. 거기서 기다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93세의 복순이 할머니는 어느 봄날 아침 평화롭게 눈을 감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회관에는 할머니의 영정 사진이 걸렸어요.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마지막 3년 동안 찍은 사진이었어요. 태식이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윤복순 할머니는 90년의 인생 동안 50년을 혼자 사셨습니다. 남편을, 아들을, 딸을 차례로 떠나보내면서도 꿋꿋이 버티셨어요. 우리가 할머니를 알아본 건 너무 늦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3년은 할머니가 행복하셨다고 믿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사랑하는 가족 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편히 쉬세요, 할머니. 할머니의 무덤은 남편, 아들, 딸 무덤 옆에 나란히 만들어졌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적혔어요. 사랑하는 가족 곁으로 돌아간 어머니, 윤복순. 1933-2027, 5400.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4개의 무덤을 돌봅니다. 명절마다 찾아가고 잡초도 뽑아주고 꽃도 놓아줘요. 마을 아이들은 그곳을 복순이 할머니네 가족 무덤이라고 부릅니다. 할머니, 오늘 날씨 좋네요.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계시죠? 아이들이 무덤 앞에서 인사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 나 이제 행복해. 고마워. 90년 인생에서 50년을 혼자 울어야 했던 할머니. 마지막 3년은 진짜 가족 같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랑하는 가족 곁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할머니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혼자 외로움을 견디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든 분들이 행복하게 사시길 바랄게요.